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조선사들이 내년 선박 규제 강화를 앞두고 LNG 연료 추진선 공략에 나섰습니다. 공군 비행교육대대가 8만 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 기록에는 정비사들의 노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 40주기를 계기로 역사적으로 연결된 부마 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단체들이 연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한 기계산업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 정책 토론회가 오늘 창원에서 열립니다. 내년 선박 규제 강화를 앞두고 오는 2025년까지 LNG 연료 추진선이 전체 선박 시장의 60%를 넘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LNG 선박 시대를 앞두고 국내 조선사들이 선제적으로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원유 운반선입니다. 독자 개발한 LNG 연료 공급 시스템을 적용해 디젤유보다 황산화물은 99%, 질소산화물은 85%, 이산화탄소는 25%나 줄일 수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친환경 선박인 LNG 연료 추진 원유 운반선을 올해 10척이나 수주했습니다. 지난해 두 척과 비교하면 5배나 늘어난 셈입니다. LNG 물동량의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되고, 그리고 대규모 플레이어들, 오일 메이저나 그쪽에서도 LNG 수요에 대한 전망을 높게 보고 있는 게. 세계 선박 시장은 주춤하지만 LNG 추진선 시장만큼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엔 7.6%에 불과했던 LNG 추진선 시장이 내년 17.5%를 넘어 2025년엔 6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장 내년부터 황산화물 배출 규제가 3.5%에서 0.5%로 강화돼 고가의 디젤유나 LNG로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LNG 연료 공급 시스템을 보유한 대우조선 해양도 올해 LNG 원유 운반선의 수주 비중이 40%대까지 늘었습니다. 관련된 PRS나 관련된 등등의 특허 기술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 연구 개발도 집중을 하고 있는 편이고, 그런 시장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LNG 선박 시대를 앞두고 국내 조선사들이 독자 기술을 앞세워 선제적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사천 공군 제3훈련 비행단의 비행교육대대가 8만 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사천에서 생산하는 국산 훈련기 KT-1 기종으로 2003년부터 쌓은 업적인데요. 조종사뿐 아니라 정비사를 비롯한 지원 요원들의 노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김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비 감독관인 최순호 준이가 우리 공군의 기본 훈련기인 KT-1의 이곳저곳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후배 정비사들의 업무도 도와주면서 32년간 항공기 정비를 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정비는 이제 작전 지원에 대한 가장 큰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선에서는 안전하게 항공기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무사고의 원천이 될 수 있고 기본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무사고 비행을 이어나가기 위해선 조종사들과의 호흡과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워크숍은 물론이고 사적인 시간도 갖습니다. 이런 노력 덕택으로 공군 제3훈련 비행단 전체로는 31만 시간, 236 비행 교육 대대로는 8만 시간의 무사고 비행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조종사가 최고의 그런 비행 기량과 그런 비행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들, 그런 것들이 내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2003년 11월 14일부터 16년에 걸쳐 달성한 것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서 생산하는 국산 기본훈련기 K1으로 이룬 기록입니다. 여러 부서와 관련 지원 요원들 간의 소통과 협조를 바탕으로 단합력, 그다음에 단결력이 깨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36 비행교육 대대는 항공 MRO, 즉 항공정비 사업자로 카이가 선정되고 사천에 MRO 산업단지가 조성되는데 보탬이 된 것에도 자부심을 느끼며 오늘도 무사고 비행을 이어나가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공기가 느껴집니다. 낮 기온도 30도 안팎을 보이며 큰 더위는 없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21도, 진주 19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진주 30도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밤 경남 남해안에서부터 시작해 내일 아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비의 양은 20에서 7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이 내리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입니다. 하반, 합천, 창녕 등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방무가 끼어 있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0도, 양산 21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31도, 함안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7도, 산청 18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9도, 합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 밤 시작되는 비는 모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오면서 기온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017년부터 교통약자를 위해 달리기 시작한 택시가 있습니다. 바로 브라보 택시인데요. 오는 10월부터는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16번째로 진주시에서도 운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소수 의견은 브라보 택시의 예비 승객과 예비 기사의 당부를 들어봤습니다. 열일곱 가구에 지금 주민이 34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연령대가 거의 80대 분이 주고 70대 분이 한 2분 되고 젊은 사람은 이제 내보다 조금 어린 사람이 한 사람. 그러니까 이분들이 항상 하면은 택시를 타고 다니는데 아마 대곡에서 북창에서 여기 타고 오는데 11,000원을 갖다가 아마 달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르신네들 그 작은 돈이 아니거든. 한 번 나갔다 오면 어떻게 22,000원인가 24,000원 정도가 되니까. 노인분들 뭐 면허증도 받나 봐라 하고 실정이고 실제로 남한 분들이 사고도 좀 몇 번 났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로사항이 많죠. 또 연금 타서 유지하는 분들이 택시비 금을 준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행복택시에 좀 오실랍니까? 그 버스가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버스 종점에서 1km 이상 떨어지는 마을에 브라보 행복택시가 들어갈 끼거든요. 그 12개면 31개 노선 택시들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교통량 조사했을 때는 택시가 420대 정도 와 상태인데 그 브라보 택시를 해가지고 택시 수요를 좀 많이 영업에 도움이 되게끔 해주면 우리는 택시 업계는 엄청 많이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브라보 택시 운영이 좀 됐으면 합니다. 현재 이 노선 가지고는 요금이 안 맞아요. 앞으로는 좀 많이 늘어가지고 수익이 나올 수 있게끔 시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은 올해 40주년을 맞습니다.
40주기를 계기로 역사적으로 연결된 부마 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단체들이 연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두환이 시위대 강경 진압을 지시했다는 군 기록입니다. 언뜻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자료 같지만 이 지시는 유신 독재를 몰아내자며 일어선 부산 마산 시민들을 향한 것입니다. 올해로 40주년을 맞는 부마 민주항쟁의 전개 과정과 의미 등을 담은 사진전이 광주 5.18 기록관에서 개막했습니다. 김영삼 의원직 제명 사건으로 시작해 5.18 민주화 운동 판화 작품으로 마무리되는 이번 전시는 부마 항쟁과 5.18이 독재 타도라는 공통점과 시간의 연결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마의 유신 독재 철폐, 광주의 군부 독재 철폐는 같은 맥락 속에서 쭉 이어져 오는 민주화 운동의 여정이었다고 보고 5.18 민주화 운동과 부마 항쟁 관련 단체들은 두 항쟁의 연결성을 확인하는 한편 각각의 현안 해결을 위해 연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개막식에서 만난 부마 항쟁 기념재단과 5.18 기념재단은 4대 민주화 운동인 부마 항쟁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고 5.18 진상규명을 위해 연대하기로 했습니다. 부마의 진상규명, 5.18의 진상규명 이 차원에서 연대를 해야 되겠고요. 청소년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그 가치가 알릴 수 있도록 교육에도 좀 같이 연대해서 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부마 항쟁 40주년 전시회는 서울과 청주에 이어 광주에서 세 번째로 열렸고 다음 달 15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경남 사회적 기업 통합 워크숍이 오늘 오후 통영 마리나 리조트에서 열립니다. 장기 입원 환자 지역 복귀 지원 협약식이 오늘 오후 거창군립 노인요양병원에서 열립니다. 부곡온천 관광특구 중장기 발전 방향 연구 보고회가 오늘 오후 창녕군청에서 열립니다. 제49회 추계 전국 남녀 중고 농구연맹전 사천대회가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삼천포 체육관 등에서 열립니다. 경상남도가 추석 연휴와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점검 및 직무 감사를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벌입니다. 감사관을 총괄 반장으로 세계반 15명의 감찰반을 구성해 행정업무 방치 및 지연, 소극 행정으로 도민이나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공직기강 해이 사례,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 등 공직기강 전반에 대한 공직 감찰도 실시합니다. 여영구 국회의원과 재료연구소가 오늘 오후 2시 재료연구소에서 기계산업의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정책 토론회를 엽니다. 경남 테크노파크 이윤웅 센터장이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경남 기계산업 현황을, 재료연구소 이규환 부소장이 소재 국산화 대응 전략에 대해 각각 발표합니다. 이어서 이종욱 두산중공업 상무, 조호영 세아창원 특수강 상무, 김주형 센트럴 연구소장, 김석주 한국전기연구원 연구부원장 등이 토론을 펼칩니다. 지역 언론 정책과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언론노조지역신문 노조협의회, 부울경 지역협의회와 민주당 경남도당,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주최로 오늘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경남도의회가 네이버의 지역 언론 배제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은 후속 대응 조치로 도의회는 토론회를 통해서 지역 언론이 처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조례 개정 작업에 나설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 언론특위 등은 다음 달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법률 개정 작업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경남은 지난해 11만 7천 가구가 근로장려금으로 880억 원 이상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 근로소득자에게 주는 근로장려금은 지난 2009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는데 경남은 2014년 5만 3천여 가구 487억 원에서 2018년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 수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지급 범위 확대와 더불어 근로빈곤층이 늘어나는 등의 영향으로 도내 전체 가구 수 대비 근로장려금 지급률은 2015년 6.3%, 2016년 7.1%, 2017년 8.4%로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주민감사 청구가 진행 중인 진주 장제공원 민간 특례 사업이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됐습니다. 진주시는 지난 23일 2019년 제3회 도시공원위원회를 열어 우선 협상 대상자인 중원종합건설이 요청한 장제공원 민간 특례사업 공원조성계획 변경 입안을 심의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변경된 안은 비공원시설 비율을 25.2%에서 17.7%로 세대수는 1220세대에서 828세대로 층수는 29층에서 27층으로 줄이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경남 시민사회 단체 연대회의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정의당 경남도당 등 정당들은 오늘 오후 4시부터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 경남 지역 재벌 개혁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엽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재벌의 역사와 재벌 개혁의 시대적 과제란 주제로 발제를 한 뒤 한화그룹의 부당 노동 행위와 노조 탄압,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 인수합병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집니다. 또 네이버와 지역 언론, 신세계의 문어발식 기업 확장과 지역 경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고성군은 농촌의 물 저장 웅덩이인 둔벙이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성군 내에는 둔벙 444개가 분포하고 있는데 지난 6월엔 농림축산식품부에 국가 중요 농업유산 지정을 신청했고 농업유산자문위원회는 최근 현장실사단을 구성해 현장실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실사단은 둔벙 관계 시스템 현황 및 관리 실태 파악, 주민 간담회를 거쳐 유산의 가치성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국립공원공단 지리산 국립공원 본부가 국민이 참여하는 지리산 국립공원 50년 자료 수집 이벤트를 오늘부터 다음 달 말까지 펼칩니다. 지리산의 오랜 과거부터 1967년 국립공원 지정 이후 현재까지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소장한 지역 주민 생활상, 산행 기록, 옛 문헌이나 기록, 경관사진 등을 수집해 자료집 발간이나 전시회, 기록물 등재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2019년도 하반기 토지주택박물관대학 수강생을 오늘부터 이틀 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합니다. 이번에 개설되는 강좌는 역사문화과정 150명, 달빛 문화과정 130명, 터키 해외답사 60명 등 총 3개 과정이며 9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2달 동안 매주 화요일에 강좌가 열립니다. 함양군은 오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아니면 오리숲에서 제16회 함양 연암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연암문화제는 조선 후기 실학사상을 선도한 연암 박지원 선생이 1791년부터 4년 동안 안이 현감으로 있으면서 백성을 구휼하고자 했던 그의 실학사상을 재조명하기 위해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문화제에서는 연암 부임 행차를 시작으로 연암 제례를 통한 안전기원제, 학술 강연, 전통 민속놀이 등이 펼쳐집니다.